조선판 왕자의 게임. 수양대군은 어떻게 하루 만에 조카를 무너뜨렸나? 계유정난 디데이의 모든 것.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쿠데타.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수도 한양. 이날 밤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피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삼촌인 수양대군이 빼앗은 피도 눈물도 없는 찬탈극으로만 알고 있죠. 나쁜 삼촌 수양대군, 불쌍한 조카 단종. 너무나 단순한 이 구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설계되고 가장 대담하게 실행되었으며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쿠데타입니다. 단 하루 만에 어떻게 27세의 왕자가 막강한 권력을 쥔 재상 김종서를 제거하고 궁궐과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곁에는 누가 있었으며 반대편은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당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판 왕자의 게임, 그 숨막혔던 디데이의 24시간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알던 역사의 이면을 서늘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불안한 왕자, 굶주린 호랑이들. 모든 비극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조선의 5대 왕 문종. 세종대왕의 맏아들이자 수양대군의 형이었죠.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영특했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병약했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문제는 그의 나이 12살에 불과한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왕. 그리고 그를 둘러싼 굶주린 호랑이들. 첫 번째 호랑이는 김종서였습니다. 북방의 육진을 개척한 대오라 불린 명장. 문종이 죽기 직전 경이 내 아들을 부탁하오라며 직접 고명 대신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황보인 정분 등과 함께 의정부를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어린 왕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랑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병약한 형, 어린 조카와는 달리 그는 야심으로 가득 찬 맹수였습니다. 무예에 능통했고 정치적 야망이 들끓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의 위대한 업적을 저 어린 조카와 늙은 신하들이 망치고 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나여야 한다. 수양대군의 곁에는 또 다른 왕자 안평대군이라는 강력한 라이벌도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김종서 세력과 손을 잡고 수양을 견제하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완벽하게 고립된 듯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판을 뒤집을 단 한 번의 기회. 디데이의 설계자 한명회의 등장. 수양대군에게는 힘은 있었지만 머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운명처럼 한 남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 한명회. 당시 그는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한 개성 경덕궁의 문지기에 불과한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계획이 들어있었죠.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말합니다. 대감, 지금 김종서와 황보인이 모든 권력을 쥐고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왕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대감을 치기 전에 대감이 먼저 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 제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라는 설계자를 얻었고 한명회는 수양대군이라는 실행자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신숙주, 권람, 정인지 등 세종 시절의 엘리트 관료들이 합류합니다. 그들은 왜 단종이 아닌 수양을 택했을까요? 그들은 김종서가 이끄는 의정부의 독주가 왕권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는 늙은 재상보다 강력한 왕족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충심인 동시에 가장 냉철한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살생부. 타깃은 단 하나, 김종서. 그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쿠데타의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한 명에는 살생부를 만듭니다. 제거 대상 1순위 김종서, 황보인, 정분. 제거 대상 2순위 그 외 핵심 측근들. 포섭 대상 신숙주 등 중립 세력 및 군권 지휘자. 가장 큰 문제는 대호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무장이었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많았습니다. 정면으로 붙어서는 승산이 없었죠. 한 명에는 비정하고도 완벽한 암살 계획을 제안합니다. 김종서를 그의 집에서 기습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디데이는 1453년 10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홍윤성, 이문 등 자신이 비밀리에 키워온 30여 명의 무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그 위에 관복을 덧입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살 무기 철퇴를 준비시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디데이 1. 대호 사냥. 10월 10일 저녁, 수양대군은 결사대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김종서 대감과 밀담을 나누러 왔다. 너희는 밖에서 대기하라. 수양대군은 단 몇 명의 수하만 데리고 김종서의 대문 안으로 들어섭니다. 당시 김종서는 아들 김승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자의 방문. 김종서는 불길한 낌새를 느꼈지만 왕의 삼촌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감, 어인행차시옵니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김종서에게 건넨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짜 편지였습니다. 대감, 이것 좀 보시지요. 김종서가 편지를 읽기 위해 촛불의 얼굴을 가까이 뗀 바로 그 순간 수양대군이 소리쳤습니다. 쳐라. 숨어있던 수양의 부하 이문이 뛰쳐나와 김종서의 머리를 향해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쾅! 그 소리와 함께 북방을 호령하던 대호 김종서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어 밖에서 대기하던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아들 김승규와 집안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버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철퇴 한 방에 허무하게 제거된 순간입니다. 디데이 피해 궁궐. 김종서를 제거한 수양대군.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 말을 돌려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가 역모를 일으켰다. 내가 역도를 처단했다. 이것이 한명회가 준비한 쿠데타의 명분이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적 김종서를 충신 수양대군이 처단했다는 프레임. 수양대군은 즉시 궁궐을 장악하고 겁에 질린 14살의 어린 왕 단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역모를 꾸며 신이 먼저 그들을 쳤사옵니다. 어린 단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울면서 벌벌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숙부께서 알아서 해주시오. 이제 한명회의 살생부가 작동할 차례입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이름으로 가짜 명령을 내립니다. 역적 김종서가 제거되었으니 모든 대신은 즉시 궁으로 입궐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대신들이 하나둘 궁궐로 들어섭니다. 황보인, 정분, 이조판서 조국관. 그들이 궁궐 문턱을 넘는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양의 무사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궁궐의 뜰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얼마 후 사사됩니다. 이날 밤 단종을 지키던 고명 대신들과 핵심 측근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거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조정에는 수양대군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사육신, 꺾이지 않은 충심. 수양대군은 곧바로 영의정이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2년 뒤인 1455년
조카 단종을 압박해 스스로 왕위를 물려받게 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 하지만 그의 피 묻은 왕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육신이라 불리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그들은 아버지 세종의 은혜를 입은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저 찬탈자를 끌어내리고 상황을 복위시키자. 그들은 세조가 참석하는 연의 날을 디데이로 잡고 왕의 호위 무사를 이용해 세조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발각되고 맙니다. 분노한 세조는 그들을 직접 국문했습니다. 세조가 성삼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서 녹봉을 받아먹고도 어찌 나를 배신했느냐. 성삼문이 피를 토하며 답했습니다. 나으리가 주신 녹봉은 단 한 톨도 먹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소. 나는 오직 상왕전하의 신하일 뿐이다. 그들은 잔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단종을 전하라 부르며 충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육신 모두 능지처참, 거열령 등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당했고 그들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조는 마지막 남은 위험마저 제거합니다. 상왕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라는 외딴 섬에 유배 보냅니다. 그리고 이듬해 17세의 어린 단종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조선에서 가장 불행했던 왕의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승자의 역사, 피해 대가. 계유정난. 수양대군은 이 왕좌의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한명회라는 치밀한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김종서 암살이라는 대담하고 잔인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셋째, 명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고 자신의 편을 결집시켰습니다. 넷째, 반대파는 설마 왕의 삼촌이 라며 방심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된 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승자의 역사는 그렇게 화려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피를 흘리는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저주를 퍼부었다고 하죠. 공교롭게도 세조가 가장 사랑했던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권력은 손에 쥐었지만 그 피의 대가는 죽는 날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대의를 위한 결단인가? 피로 물든 탐욕인가? 조선판 왕자의 게임의 승자 세조.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